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혜원영입니다. 월성원전 부지가 삼중수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오염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원자력 관련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원자력 안전연구회 공동대표이신 한병섭 박사님 모시고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이 방사능 방출, 비계획적 방출이라고 얘기하는 방사능 오염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연구회 한병섭입니다. 저는 방사성 폐기물로 학위를 마쳤고, 그 다음에 설계회사에서 원자로 설계 쪽 관련된 업무를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벤처 사업 쪽을 하면서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보고, 그리고 이제 주로 한빛 원전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만 민간검증단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핵공학자입니다. 이거 그 전체적인 상황 보실 때 저는 이거로 다 한 장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80년대 이후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런 방사능 물질이 지하로 누출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캐나다에서 캐나다 피커링 원전에서 원전 누설이 좀 크게 일어난 일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런 그 NRC 쪽에서 누설 계획이 이 미국 원전에서 누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면적으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미국 원자력 산업계가 우리나라처럼 한 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하수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부 지침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11년도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고요. 그 다음에 12년도에 우리나라가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CFVS 경락고물 여과 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때문에 설치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13년도 그 사이에 2013년도에 미국이 이런 내부 지침을 수립했지만 미국이 그 연방법으로 이 지하수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하는 내용을 갖다 규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이 이런 걸 규제화를 시키는 거에 따라서 한손이 연구를 했고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를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13년하고 19년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우리 원안위가 이걸 법제화를 시키고 하는 걸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2017년도에 CFVS 월성 2, 3, 4호기를 달다가 보니까 차수막이 뚫렸다는 걸 그때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불이 나게 이제 원안위에 보고는 했을 거고, 이걸 지하수 프로그램을 2019년 6월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후속 조치를 하고 있었겠죠. 제 생각에는 이걸 한손 대책을 마련하고 원안위가 또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를 통과시키면서 이걸 오픈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이죠. 2020년 12월 달에 이 내용이 시민사회로 노출이 되면서 이제 이번 일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자력 발전소는 결국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을 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경락 건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이나 물 형태로 많이 나가니까 차수막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물이 통과 못하는 비닐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사성 경계가 되는 거죠. 이게 뚫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면 검토를 안 하고 월성 1호기를 급하게 시공하면서 이것을 둘러버린 겁니다. 둘러버리고 그걸 또 지나서 5, 6년 동안 놔뒀다가 그때까지 다음 호기 지을 때까지 그걸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 그렇게 뚫어버린 CFVS가 결국은 저게 필요 없는 시설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면 백지화되고 철거를 해버렸다는 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 차수막이 뚫려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하수 전체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100km 단위로 이렇게 발전소 경계의 초록색 있는 데가 이제 경계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발전소 1, 2, 3, 4, 5기에 대해서 각 발전소 측정되는 셈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각 농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데가 28,000이 나왔고 3,700에 경계로 나오는 100단위 1000에 가까운 값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발전소를 중심으로 발전소에 떨어질수록 지하에 방사능이 이렇게 오염됐다. 오염된 물입니다. 물이 흐르는 지하수 토양도 당연히 오염됐겠죠. 그 값에 대해서는 이런 거 지금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수원 요번에 뭐 의원님 포함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는 한수원의 그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요 빨간 글자 빼놓고 그대로 다 해놨습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여기서 가진 뜻은 딱 하나뿐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현재 규제는 이렇게 말로는 이건 내부 규제니까 이건 법률사항은 아닙니다. 자체 운영 규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고 공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보고를 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게 돼 있는 거고. 근데 그 보고라는 게 지금 뭐냐면은 배수구에서 액체, 기체 방사물 환경으로 방출됐을 때, 그 다음 계획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물 환경으로 방출됐을 때, 이 이야기는 이거 이외로 환경으로 나갔을 때 그냥 보고만 하는 겁니다. 강제 조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네들이 이제 4만 베큐렐로 그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요것도 아마 2019년대에 제대로 셋업했을 겁니다. 요거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요지는 뭐냐면, 한수는 끊임없이 우리는 외부로 유출한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뜻은 뭐냐니까, 이렇게 이 방사능이 뭐 몇만 베큐렐이 나고 몇십만 베큐렐이 발견돼도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적으로 저촉받는 사항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앞 페이지에 보셨지만 오염이 다 확인됐는데 외부에 유출은 없다. 법에 유출이 없지 않습니까? 유출이라는 표현이 법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출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그 한손에 발표하신 분들도 그 다 공학을 하신 분인데 유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방사능 나가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하지만 나간 거하고 유출하고의 법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 행위가 없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번역해 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규제 기관을 요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는 이런 유출에 대해서, 특히 미국 우리가 법을 많이 준용을 하고 있으니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예, 뭐 캐나다나 그저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한 디파인이다. NIC에서 아까 규제를 만들었다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들이 다 설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 기준 및 구행 조치가 설정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방출이 됐을 경우, 유출이 확인됐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 예, 구속 조치를 하고 기준 얼마를 해야 된다는 그냥 거. 비계획적 방출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관심이 많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71만 이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참신한 최신 기술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비커에다가 천몇백 배가 올라갔다. 이게 정말이면 제가 이 특허를 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71만 3천 베크렐이 고인 물 발견된 이 여기가 방사능 관리구역이 아닌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사능 관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검출돼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그게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핑계로.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거기다가 물이 담긴 비커를 놔뒀더니 1800배가 지금. 네, 124만 베크렐까지 나왔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게 스며 들어갔을 거다. 그럼 저희는 궁금한 게, 그럼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 삼중수가 있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그건 어디서 나왔죠? 그 이제 이거는 과학적으로 제가 장담드립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 부근 토양이 120만 베큐렐 이상으로 오염돼 있어서 끊임없이 토양 아니에요? 거기 실내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근의 벽이나 이런 데가 네. 콘크리트가 120만 베큐렐 이상을 가지고 있어가 끊임없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정말 썰렁한 네, 그래서 지하던데 저희 여러 명 갔는데 거기에 일부 농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많이 이만이 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을 저장을 해놨는데 이게 물이 쫀다고 그러죠. 증발하고 그러면 1리터가 500ml가 되고 그러면 이제 농도가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증발됐대요. 74일 며칠이죠? 76일 동안 놔둔 거니까 한 요만큼밖에 안 되는 비커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비커가 70 며칠 지나면 다 말라 붙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을 잘못한 거죠, 이거. 실험을 해서는 안 돼. 1리터가 그대로 있다고 해야 전이가 되는 거고요.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증발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쪼리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보기에도 여기도 그 고인물이 다 증발해서 남아서 농축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1800조로 쪼그라들 동안에 왜 구역 감시를 안 했냐라는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얼마였었고 거기 어디서부터 왔고 이 구역은 그렇게 쪼는 기간이 어느 정도 요구됐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왜 검사를 안 하고 있었느냐. 결국은 뭐 뒤집어 놓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년 이전에는 지하수 감시 감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안 쳐다봤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원들이 가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가 3호기인데 3호기만 그랬을까? 그럼 1호기는, 2호기는, 4호기는 근데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독 왜 3호기만? 그 이유는 뭐냐? 그럼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뜬 겁니다. 우연히 뜬 거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모든 구역 아직도 검사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맞을 1호기, 2호기, 4호기도 정말 검사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그때 같습니다.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다 딴 데는 뭐 딱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딴 데는 딱히 검사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럴까요 정말? 그건 웃자고 네. 하는 이야기인데 아니길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모. 예. 메모.